우리 교재 그 129쪽인데요. 조선의 군사 제도를 좀 볼 텐데 이 부분은 이게 지방 군사 조직까지 원래 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 지방 군사 조직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간에 가다가 좀 애매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129쪽까지만 정리를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군사 제도에 대해서 좀 보는데 군역 제도서부터 한번 보죠. 군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 공납, 역. 그 역 중에 군역. 그러니까 군역은 군대를 징발하는 것을 군역이라고 하죠. 누가 군대 가냐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군역 제도는. 이건 뭐 중서기가 그냥 한 말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역 제도가 뭘 알아보는 거냐? 누가 군대 가나?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원칙을 좀 보면 양인이면 다 가요. 이 개자가 모두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양인은 종류가 많아요. 뭐 양반도, 중인도, 상민도 다 양인이거든요. 근데 이 양인 중에서 농민만 병사가 돼요. 이걸 병농, 농병, 일치라고 해요. 자, 한번 보죠.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성은 다 군대에 가는 거예요. 모두. 천민을 제외하고 모두 군대에 가는 거고 이 중에서 농민만 병사가 돼요. 그러니까 양반 안 되고요. 중인들도 다 면제예요. 그 다음에 일반 상민들 중에도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안 가요. 농민만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본인이 불안한가 봐요. 아니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농민이 전체 인구의 90%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농민이야 그냥. 응? 평상시에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그 군역에 징발이 되면 한 1년에 2개월 정도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사시에 군대에 동원되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평상시 농업에 종사하다가 1년에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뭐 농한기 때 이럴 때 이제 1년에 한 2개월 정도 모여서 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제가 일단 하는 이야기를 좀 드셔야 돼요. 이 보법이라는 게 뭐냐면 군역 제도거든요. 군역 제도인데 이걸 세조가 만들어요. 근데 세조가 이걸 왜 만드느냐? 이 군역을 징발하다 보면 이 징발을 해서 그냥 군 복무를 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군역 징발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군역의 의무를 하게 하는 방법을 세조가 착안해내요. 그게 뭐냐면 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군대에 가는 사람을 정군이라고 하는데 이 정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15세기 세조 때 이걸 제정하는데 이 세조는 앞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조가 나오면 조선시대의 군사 시스템은 대부분 세조가 다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뭐 나중에 배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진관체제 그 다음에 오위, 영진군 이런 모든 체제들은 다 세조가 만들어요. 한번 보죠. 자, 구성을 한번 먼저 볼게요. 구성. 정군이 있는데 이 정군은 정병이라고 해서 농민병이에요.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해요. 근데 그냥 2개월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니까 2, 3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한다. 이 사람들을 정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죠. 이 보인은 봉족이라고도 부르는데 1년에 2필 정도의 군포를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포라는 게 뭐냐면 이 포라는 게 옷감이거든요. 근데 이 한 필이 16m 34cm예요. 폭 37cm. 그러니까 16m의 옷감을 한 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2필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대로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토지가 적은 사람들을 이 보인으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증발되면 가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뽑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는 좀 몸이 불편하거나 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인으로 뽑아가지고 굳이 군대에 직접 복무를 하지 않아도 나라의 군역의 의무를 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인을 2필씩 군포를 내는데, 이 군포 내는 방식이 나라에게 내는 게 아니고 정군에게 배정을 해줘요. 그럼 이 정군은 자기가 군복무를 하는 그 대가를 보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우리 군대 가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을 따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이 군인에게 주게끔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정군으로 뽑히지 않은 장정을 보인으로 삼아 정군의 군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군역의 수를 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군역의 대상자들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이 보법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군 한 명당 보통 보인 2명을 배정해요. 그래서 정군 한 명이 보인 2명을 배정받으니까 정군은 1년에 몇 필의 군포를 받게 돼요? 4필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군정수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법을 제정해서 군정수를,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의 숫자를 증가시켰어. 이게 세조가 한 일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군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뭐 이렇게 그 뭐 칼이다, 뭐 창이다, 보통 창인데 창 이런 거 구입해서 와야 돼요. 구입해서 자기 옷도 자기가 사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복도 자기가 사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포를 주면 이걸로 이렇게 사서 입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군대 가면 그 이등병들 놀릴 때 고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너 총 사왔어? 그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보인을 배정시켜주면 얘가 창이나 이게 자기가 쓰는 무기를 사와야 돼요.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병장 때 이등병들 많이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안 속는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당황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야, 총 어디 있어? 입양 뭐. 총 어디 있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총 안 사왔어? 이러면 막 놀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계속. 자, 이제 군역의 예외인데 이 예외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보세요. 현직 관료들, 그러니까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패스해서 국가 공무를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군역 대상자에서 면제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양반은 다 면제되는 거 아니야? 왜?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현직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싹 다 면제지. 향리들도 국가 직역을 하기 때문에 면제예요. 상공업자, 이 사람들,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 군역 면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상공업자 같은 경우는 군역 면제자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문과 응시가 가능한데 이 상공업자들은 문과 응시가 안 돼요. 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 않죠. 그 다음에 왕족, 공신, 고급 관료의 자제들은 특이하게도 고급 특수군에 편제가 돼요. 별시위, 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왕의 호위, 국왕 호위를 담당하는 특수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국왕의 호위 무사들은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 훈련을 거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내금위장이 나오죠. 그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그 내금위장을 했는데 그 광해 옆에서 딱 끝까지 광해를 지켰던 사람 있잖아요. 광해가 그 광대인지 알았었는데 이병헌이 광대인지를 알면서도 가짜 왕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지키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 내금위장이에요. 국왕의 호위죠.
아무튼 이런 고급 특수군에 편제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외다. 이 사람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는 군역의 의무는 선발되면 이런 데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이건 직업군인들이에요. 다 월급도 받고 다 그러죠. 이거 그죠. 품계도 있고 녹봉도 받고 내금위장 정도가 되면 품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이에요. 이번에는 자, 군사 조직은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통일신라 고려 시대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통일신라에 중앙군이 있었죠. 중앙군,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구서당이었어요. 그렇죠? 지방군이 뭐였죠? 10정. 발에는 중앙군이 10위가 있었죠. 지방군은 기록이 없었고. 고려로 넘어갑시다. 고려시대 때 중앙군이 2군 6위가 있었어요. 지방군은 양계에 있었던 주진군과 오도에 있었던 주현군이 있었죠. 중앙군, 지방군,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중앙군을 좀 보죠. 중앙군. 자, 구성은 이제 정군으로 이게 이제 특이한데 우리 고려시대 때 중앙군은 대부분 직업군인들이에요. 2군 6위의 군인들은 직업군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코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일반 농민군을 중앙군으로 배속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중앙군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농민인데 내가 올해 이제 군역 복무 대상자예요. 올해 군역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갑자기 중앙군이 되래. 그러면 올해는 중앙군으로 군 복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내가 또 중앙군이 되지 않아요.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로 번상을 해요. 자, 이걸 농민 번상병이라고 해요. 돌아가면서 번상이라는 건 우리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주번 있잖아요. 주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번을 쓴다고 하는데 불침번 할 때 그 번이에요. 일반 평민들이 한다. 근데 왜 중앙군을 일반 평민들을 번상시켰을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역사는 시대의 문제점이나 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치유하면서 문제점들을 치유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이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자신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 무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힘이 강해지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이 그걸 제대로 보여줬고 자기가 그걸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조선은 중앙군을 이게 단결에 이게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놔요. 그러니까 교대로 섞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모든 병력을 중앙군에다 섞어 놓는 거야. 그리고 지휘관도 그 전처럼 딱 얘가 뭐 예를 들어 상장군이다. 그럼 얘 밑에 부하들이 쫙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선발해서 무작위로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고려시대 때는 개인의 사병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정중부의 사병 이런 게 있는 거야. 정중부를 따르는 애들이 쫙 있는 거지. 이러니까 쿠데타가 가능해지는데 이거 조선은 뭐 완전히 다 섞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도 중앙 군인들도 섞어져 있고 지휘관들도 다 섞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라인이 없는 거예요. 라인이. 이걸 만드는데 조선이 엄청난 공을 들여요. 그 다음에 갑사인데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직업군인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죠. 고려시대 때 중앙군은 대부분 직업군인이라서 세습이 돼요. 아빠가 군인이면 애가 세습이야. 이것도 라인이 되는 거거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간단한 시험을 봐서 선발해서 중앙군을 뽑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앙군은 농민 번상병이거나 갑사들인데 갑사도 시험을 보고 뽑는 거지 뭐 이렇게 세습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 갑사가 있을 때는 왕궁이나 이제 서울 수비.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정군보다는 좀 군사력이 낮죠. 왜냐면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이게 뭐, 뭐라 그러더라? 무거운 거 있죠? 뭐 물동이 같은 거, 뭐 이쪽 몇 킬로 같은 걸 들고 몇 킬로미터를 가고 이런 테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지방 같은 경우는 하급 지휘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사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러면 그 지방의 하급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특수병들이 있어요. 중앙군. 중앙군은 아까 전에 배웠던 별시위 내금이 이런 겁니다. 별시위 내금이 이런 사람들이죠. 왕족, 공신, 고관의 자제로 구성돼요. 뭐 왕족, 공신, 고관의 자제라고 다 별시위 내금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들 중에서 훈련을 시켜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좀 군사력이 강하죠. 왕의 호위무사들이니까. 이렇게 구성된다. 중앙군이 정군, 갑사, 특수병으로 구성된다. 자, 조직을 한번 보죠. 5위인데요. 이것도 세조 때 만들어져요. 5위도 세조 때 만듭니다. 세조 때. 5개의 중앙군을 만든 거예요. 5개의 중앙군. 의흥이, 뭐 중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을 펼칠 때 가운데 있는 애들인데 그런 걸 알 필요 없어. 의흥이, 그 다음에 용양이, 용양이, 의흥이, 용양이, 그 다음에 호분이, 호분이. 자, 하나씩 쓰세요.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그 다음에 충무위, 충좌위, 그 다음에 충무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자위, 충무위.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말 그대로 군사 조직이 있는 거죠. 중앙군은 이렇게 5개로 구분돼 있어요.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자위, 충무위. 이렇게 5개로 있던 것이, 자 여기 보세요. 16세기 임진왜란 후에 하나씩 5위를 대체하는 중앙군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5위가 임진왜란 때 거의 다 부셔져 버려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중앙군은 거의 다 그냥 다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휴전 협상 하면서부터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 5군영인데요. 이 5군영은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처음에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부대입니다. 조선 후기의 핵심 부대예요. 훈련도감은 스토리를 얘기하면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는데 의주에서 이제 한양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한양으로 복귀하고 나서 1593년 10월에 한양에 복귀하고 나서 만든 군대가 훈련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만든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임진왜란 때 가장 우리가 피해를 당했던 게 뭐냐면 이 일본의 조총부대에게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뭘 좀 쏘자. 그래서 포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부대예요. 선조 때 만들어져요.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만들어져요. 1593년 연도를 좀 써볼까요? 여러분들 연도 써있지 않나? 그치. 여러분들은 연도 써있어. 1593년 훈련도감 선조 때 만들어지고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삼수병 체제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 포사살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총 쏘는 거고요. 사수는 활 쏘는 거예요. 살수는 창을 던지는 건데, 창도 이렇게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무섭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있으면 여기다 그 밧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옆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창이 쫙 날라서 꽂혀요. 그럼 이걸 묶은 밧줄 같은 걸 딱 잡아 당겨서 죽이는 거거든요.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정 급료를 받는 상비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5군영 중에 나머지 4개는 다 이 상비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정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건데, 여기는 100% 다 상비군이에요. 상비군이라는 얘기는 다 직업군이라는 얘기예요. 직업군. 그래서 100% 직업군으로 돼 있는 이 그 군영은 훈련도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군사력의 핵심 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인데,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끊어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이건 이제 듣다 보면, 인조? 인조가 언제야? 이거 난 모르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으세요. 인조 때 이제 우리가 뭐 정묘호란도 배우고 병자호란도 배우고 사건사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 어영청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
조선 왕의 순서도 감이 안 잡히고 흐름이 감이 안 잡히니까 이거를 그냥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외우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쭉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암기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제가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이 볼륨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좀 피곤하실 수 있거든요. 감안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조선 정치사를 공부하다 하고 나면 어영청이 또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이 이름이. 그럼 이제 볼륨을 만들면서 그때 배웠던 거군 하면서 이해가 돼요. 1623년에 이게 만들어져요. 1623년에 인조 때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역시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기병, 보병으로 구성돼요. 특히 이제 이 기병이 중심 부대인데 이 구성은 지방 향군이 교대로 번성하는 거니까 이건 정군이 맞는 거예요. 정군. 지방 향. 여기서 정군이라는 것은 지방의 향군이 교대로 이제 올라와서 아까 전에 향군이라는 건 정군이에요. 번상병. 이 번상병들이 이 어영청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은 아니다. 지방에 있던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번상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총융청이 있어요. 이것도 인조 때인데 이건 1624년에 만들어집니다. 경기 북부 방어인데요. 어디 방어? 경기 북부.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 이후에 설치가 돼요. 북한산성 수비를 담당한다고도 하고 사료를 읽을 때는 경기 북부 방어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경기 북부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어청인데 인조 때 만들어져요. 1626년에 만들어지죠. 1626년에 인조 때 다 비슷한 시기 때 이렇게 만들어지죠. 남한산성 수비를 담당해요. 남한산성. 거기 남한산성 수비라고 쓰시면 돼요. 남한산성. 그 빈 공간 잘 메꾸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경기 북부 방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경기 북부 방어. 그리고 이 두 개는 경기, 지금 여기는 서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서울 주변을 방어하기 때문에 중앙군으로 넣는 건데, 여기는 경기 북부고, 여기는 경기 남부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경기 남부인데, 그러면 경기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민들이 여기에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죠, 지금의. 그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지방군을 뭐라고 하냐면 소고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고군이 여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소고군이. 이 소고군도 나중에 하게 되니까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이영. 1682년에 만들어지는데요. 1682년에 숙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군영 체제가 완비된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숙종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성 수비를 담당하는데 번상병이에요. 번상병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농민군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중요한데 훈련도감 일부가 여기 참여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다른 곳보다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훈련도감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훈련도감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 군사력이 증가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직업군인들이니까. 그리고 기병들도 이제 여기에 폰이 돼 있죠. 그래서 금이영은 좀 다른 군대와 이게 총융청 수호청과는 완전히 달라요. 군사력이 좀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형이죠. 군사력이 좀 강한 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아이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어떻게 좀 해놓으시냐면, 여기 일단 아직 우리가 사건사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으세요. 이게 다 인조죠. 인조 때 이 군영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후금과의 항쟁 때문에 만들어져요. 누구와의 항쟁? 후금. 후금과
정묘호란이 1627년에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은 인조 때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된 군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외구에, 그러니까 일본의 조총부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본 군대의 조총부대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후금과의 항쟁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파심의 말씀드리면 이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의 경우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인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인조 때 일어난 정치사건을. 인조 때 일어난 정치사건사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수월하니까 지금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더라도 좀 암기에 집중하시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에 집중하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중앙군사 조직까지를 좀 끝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지방군사 조직이 조금 양이 좀 많아서 좀 잘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중앙군사 조직까지만 전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